안녕하세요. 지리산 인문학 원정대 양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리산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거의 대부분 한 번 이상 가보셨을 노고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노고단 이야기는 총 4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는 노고단 탐방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노고단 정상에 있는 제단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노고단에 한때 있었던 선교사 별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고단 대피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고단 탐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고단은 천왕봉 그리고 반야봉과 함께 지리 3대 주봉이라고 하죠. 그만큼 지리산을 대표하는 봉우리라는 뜻이겠고,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노고단을 다녀가시곤 하는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없는 1500m가 넘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해발 1090m인 성삼제까지 차가 갈 수 있으니 고도를 약 400여 미터만 올라가면 되고, 게다가 올라가는 길도 편안하고 넓은 길이 대부분이니 어떻게 보면 산행이라기보다는 산책 코스가 돼버린 지 오래되었지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좀 힘든 코스로 기억하기도 합니다만 말입니다. 노고단은 성삼제에서 약 3km 정도 되고 1시간 남짓 오르면 노고단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날씨가 맑은 날이면 코앞에 반야봉이 웅장하게 보이고 동쪽으로 지리산 최고봉 천왕봉과 준흥선이 손에 닿을 듯 하지요. 서쪽으로는 종석대가 있고 남쪽으로는 왕시루봉과 불모장등 능선, 그리고 그 너머엔 남부능선이 겹겹이 쌓여 있고요. 또 북쪽으로는 만복대부터 발해봉까지 이어진 서북능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그야말로 1시간 걸어서 이만한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아마도 노고단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는 경방기간이라고 해서 봄, 가을로 산불을 예방하는 기간이 넉 달이나 되기 때문에 웬만한 코스는 1년에 8개월만 갈 수 있지만 노고단은 어떤가요? 1년 내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노고단 고개에서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루에 1870명만 정상을 갈 수 있다는 이 공단의 지침 때문입니다. 187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노고단 정상부 일대의 생태계를 조사한 환경영향 평가 결과 생태계와 어떤 자연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정 인원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재작년인 2019년에는 1920명이었는데 1870명으로 50명이 줄었더군요. 이렇듯 노고단 정상을 가시기 위해서 해야 하는 사전 예약은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예약 인원이 넘쳐나서 자칫 사전 예약을 못하시면은 노고단 고개까지 가서 정상을 올라가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꼭 예약을 하시고요. 다만 현장 예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일이나 겨울철 등 비성수기에는 현장에서 바로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가실 때는 전화를 한번 해고하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전화번호는 061-783-1507 노고단 대피소 전화번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노고단에 있는 제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고단은 길상봉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정상에 돌탑으로 된 제단이 있기 때문에 단이 되었고, 노고는 선도 성모의 높임말이라 하는데 그 탄생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단에 대한 글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편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신라는 명산 대천을 나눠서 대사, 중사, 소사로 삼았다. 오악은 중사로 제를 지냈으며 다음과 같다. 동악은 포암산, 서악은 계룡산이고 남악은 지리산, 북악은 태백산이며 중악은 부악, 팔공산이다. 즉 이름난 산들 중에 5개의 산을 정했고 그 산을 오악이라 하였다는 말이고요. 그 5개의 산에서는 중사를 지냈단 말이죠. 다만 오악은 시대별로 자주 변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지리산은 대대로 남악이었으며
제사의 이름도 남악제라고 하여 매년 제를 지내왔는데요.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도 화엄사 일주문 옆에 남악사를 짓고 매년 고구절에 맞춰서 군민의 날과 함께 지리산 남악제 행사를 한답니다. 헌데 말입니다. 노고단에는 정상의 제단보다 더 이쁘장하게 만들어 놓은 돌탑이 있잖아요. 바로 노고단 고개에 있는 그 맨질맨질한 돌로 쌓은 탑 말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노고단 정상탑으로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하더군요. 과연 이 가짜 돌탑은 언제 왜 이곳에 들어섰을까요? 사실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굴에 계시는 어떤 정통한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1990년대쯤 약 10여 년간 노고단 정상 부위를 출입 금지시켜야 할 때가 있었는데, 당시 매년 정상에서 제사를 지내던 분들이 정상을 가지 못하자 원성이 자자했답니다. 그래서 구례군에서 임시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길상봉이란 이름을 두고 왜 그곳을 노고단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세 번째는 노고단에 한때 있었던 선교사 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민족에게는 압박과 억압의 시절이었고 일제의 식민 통치로 고통을 받던 시절이었으며 우리에게 아무런 주권조차 없던 바로 일제 강점기에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노고단에선 우리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무릉도원을 즐겼다니 어떤 사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한창인 1920년경 당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전파를 위해 들어왔던 선교사의 자녀가 한여름 더운 날씨에 말라리아와 이질 등 수인성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유진 벨 목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은 날씨로 인한 바이러스라는 걸 알고서 여름을 피해 습도가 낮은 곳을 찾던 중 그가 찾은 곳이 바로 노고단이었답니다. 당시 노고단은 일본 도쿄 제국대학이 산림자원 연구를 한다는 목적으로 노고단을 수탈하고 있었는데, 조선 총독부는 미국 선교사들의 요구에 응하여 무상으로 노고단 일대를 빌려주게 되고, 유진 벨 목사와 일행들은 급한 대로 천막 7동과 나무로 지은 집 6동으로 노고단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들도 나름대로 살 길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하고, 당시 또 우리 민족은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뭐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름을 피하겠다고 노고단 생활을 시작한 선교사들은 여름 한철이 아니라 계속 노고단에 머물면서 원대한 계획을 진행합니다. 우선 본국인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당시 미국이 엄청난 부자였던 그레이엄 부인의 거액 기부로 인해 노고단엔 환상의 거주 공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집 수십여 채를 짓는 동시에 예배당, 서점, 빵집, 우체국, 이발소 등등을 짓고 외부에서 오는 다른 지역 선교사들을 맞이할 숙박 장소인 호텔도 짓고 병원, 야외 테니스장과 수영장, 게다가 9홀 골프장까지 무려 약 56동의 시설물을 지었다고 하네요. 정말이지 어떻게 그 높은 곳에 그 많은 건물을 지을 생각을 했는지 상상이 가지 않고, 아무리 자신들이 본국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했다 한들 타국의 선교 활동으로 하러 온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민지 생활로 말도 못하는 고통에 빠져 살고 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1300m에서 1500m 고지에 지어진 이 공간은 거액을 기부한 그레이엄 부인의 이름을 따서 캠프 그레이엄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들은 이곳에서 전국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을 초대해 테니스 대회를 열고 구름 사이로 펼쳐진 능선을 따라
샷을 날리는 골프 대회도 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즐기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저기 대학을 설립하고 병원을 짓고 성경책을 한글로 번역하는 등 선진 문물을 우리나라에 흡수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고단 생활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발발한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40년 즈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한국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폭탄 세례에 모든 건물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현재 남은 것은 예배당으로 추정하는 건물의 일부분 뿐입니다. 제가 혹시나 하고 주변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간간히 집터와 그 파편 등을 볼 수 있을 뿐 건물이라 할 수 있는 흔적은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정작용이라고 하던가요. 한때 선교사들의 신선 노름을 했던 별천지였고 전쟁통엔 나무 한 그루 없는 불모지로 변했지만 요즘의 노고단은 다시 생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노고단 대피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노고단 대피소는 1967년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설립되고 4년이 지난 1971년이었습니다. 당시 지리산에 4개, 설악산에 1개의 대피소가 동시에 지어졌는데 지리산은 노고단, 세석, 장터목, 치반목이었고 설악산은 희운각 하나였습니다. 이 대피소들은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을 나누었고 A급은 40평 규모로 노고단이 유일했으며 B급은 25평 규모로 세석과 장터목 그리고 설악산의 희운각이었고요. 치반목 대피소는 C급으로 약 16평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1971년 지어진 노고단 대피소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 1987년 88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변신을 가져가는데요. 우선 크기부터 단층 40평에서 3층 115평으로 커졌고 대피소 주변에는 수천 평의 야영장도 조성을 했었죠. 그러던 대피소는 2000년대 초에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의 모습이 되었지만 내년 2022년에는 다시 새로운 대피소를 짓기 위해 지금 터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의 대피소는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 옛날 지리 영봉에서 지리 산책 코스가 되어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노고단, 이 아름다운 곳을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아끼고 보존해야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노고단에 얽힌 역사, 문화 이런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알고 계셨을 것 같고요. 몰랐던 분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노고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